안녕하세요. 시니어 만세입니다. 지금 이 영상 끄지 마십시오. 꼭 도움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생일 하루 차이로 평생이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지금 이 순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 한 해 수천 명이 이걸 몰랐습니다. 65세 생일 넘기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달만 일찍, 하루만 일찍,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손해봅니다. 평생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얼마나 손해볼까요? 1년이면 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평생이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20년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30년이면 2억 4천만 원입니다. 이미 늦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해보고 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날리고 있습니다. 왜 손해볼까요? 몰라서입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다 되겠지.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동으로 안 됩니다. 기초연금 자동으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하철 자동으로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등록 안 하면 평생 돈 냅니다. 경로우대 자동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신청 안 하면 평생 할인 못 받습니다. 다들 모릅니다. 다들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 손해봅니다. 평생 수천만 원 날립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1개월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34만 원 못 받습니다. 1년 늦으면 408만 원 못 받습니다. 작년 것도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지나간 건 끝입니다. 노인 일자리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원 마감됩니다. 내년에 오세요. 이 말만 듣습니다. 연 847만 원 날립니다. 지하철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지하철비 냅니다. 연 48만 원 손해봅니다. 10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경로우대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관 정상가 냅니다. KTX 정상가 냅니다. 연 60만 원 손해봅니다. 전부 합치면 얼마입니까? 1년에 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8천만 원입니다. 20년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다 날리는 겁니다. 몰라서 날리는 겁니다. 안 해서 날리는 겁니다. 김영애 씨 66세입니다. 65세 때 기초연금 몰랐습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도 안 알려줬습니다. 가족도 몰랐습니다. 7개월 지나서 동네 이웃한테 들었습니다. 기초연금 있는데 받아요? 그게 뭐예요? 주민센터 갔습니다. 신청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나갑니다. 김영애 씨가 물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소급 적용 안 됩니다. 238만 원 날렸습니다. 7개월치 날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후회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누가 알려주는 줄 알았어요. 이순자 씨 65세입니다. 주택연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 받았습니다. 3개월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 왔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이순자 씨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소득 2천만 원 넘으셨어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입니다. 주택연금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입니다. 합쳐서 연 2400만 원입니다. 피부양자 기준 2천만 원 넘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이제 본인이 건강보험료 냅니다. 월 12만 원입니다. 연 144만 원입니다. 주택연금이 소득인 줄 몰랐어요. 아들한테 미안해요. 지금도 후회합니다. 보셨습니까? 김영희 씨, 이순자 씨, 다 몰라서 손해봤습니다. 자동으로 되겠지. 틀렸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틀렸습니다. 순서는 상관없겠지. 틀렸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99%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99%가 손해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64세입니까? 65세입니까? 지금 이 영상 끄면 어떻게 됩니까? 박철수 씨처럼 됩니다.
김영애 씨처럼 됩니다. 이순자 씨처럼 됩니다. 평생 후회합니다. 평생 손해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십시오. 이 영상 끝까지 볼 겁니까? 아니면 끌 겁니까? 끄면 800만 원 날립니다. 1년에 800만 원입니다. 10년에 8천만 원입니다. 끝까지 보면 어떻게 됩니까? 800만 원 지킬 수 있습니다. 손해 안 볼 수 있습니다. 후회 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65세 되면 즉시 해야 할 것. 기초연금 언제 신청하나? 왜 생일 1개월 전이 골든타임인가? 지하철 무료 어떻게 등록하나? 경로우대 어떻게 신청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얼마나 손해보나? 둘째, 신청 순서. 왜 순서가 중요한가? 잘못하면 얼마나 감액되나? 주택연금 먼저 받으면 왜 건보 탈락하나? 올바른 순서가 정확히 뭔가? 셋째, 손실계산법. 1년 늦으면 정확히 얼마 손해보나? 기초연금 408만 원은 어떻게 나오나? 건보료 144만 원은 왜 나오나? 총 800만 원은 정확히 뭐가 합쳐진 건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끝냅니다. 60세 할 것, 65세 할 것, 신청 순서, 손실계산법 모두 다 알려드립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립니다. 당신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800만 원 지킬 수 있습니다. 평생 후회 안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절대 끄지 마십시오. 중간에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놓치면 평생 손해봅니다. 64세인 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65세인 분, 지금 당장 신청해야 합니다. 66세 넘은 분, 지금이라도 확인하십시오. 끝까지 보십시오. 1년에 800만 원입니다. 10년에 8천만 원입니다. 평생 손해보지 마십시오. 국민연금 조기수령 놓치면 평생 기회 없습니다. 그럼 조기수령이 정확히 뭘까요?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65세부터 받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일찍 받을 수도 있어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조기수령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냐고요? 60세부터 64세 사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조기수령하면 돈을 얼마나 받을까요? 정상 수령액보다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깎이거든요. 5년 일찍 받으면 계산해 볼까요? 6% 5년 30% 감액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에 정상 수령하면 월 100만 원 받는다고 칩시다. 그럼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얼마를 받을까요? 30% 감액이니까 월 7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럼 손해 아니냐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5년을 일찍 받는 거거든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60세부터 64세까지 5년 동안 받으면 얼마일까요? 월 70만 원씩 60개월 받으면 4,200만 원입니다. 반대로 65세까지 기다렸다가 정상 수령하면 어떻게 될까요? 60세부터 64세까지는 한 푼도 못 받죠. 0원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조기 수령 선택하면 4,200만 원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럼 65세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조기 수령 선택한 사람은 평생 월 70만 원 받습니다. 정상 수령 선택한 사람은 평생 월 100만 원 받습니다. 매달 3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언제쯤 손익분기점이 될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받은 4,200만 원을 30만 원으로 나눠볼까요? 4,200만 원 나누기 30만 원은 140개월입니다. 140개월이 몇 년이냐면 11년 8개월이에요. 65세에 11년 8개월을 더하면 몇 살일까요? 76세 8개월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76세 8개월 이상까지 사신다면 정상 수령이 총액이 더 많아집니다. 76세 8개월 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수령이 더 많이 받은 거고요. 그럼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이 어떠세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세요? 76세까지는 충분히 사실 것 같으세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인이 결정하셔야 해요. 조기 수령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조기 수령할까? 말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일찍 받을까? 아니면 76세까지 살 것 같으니까 기다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기 수령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세요. 본인 건강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재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가족들하고도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세요.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번호는 1355입니다.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기 수령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상담받으세요. 본인 상황 말씀하세요. 계산 같이 해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두 번째, 재산과 소득을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건데요. 기초연금에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거든요.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64세 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자녀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계시죠? 65세가 되면 소득이 생길 수 있어요. 기초연금도 받고 국민연금도 받고 혹시 주택연금도 받으시면요. 이게 다 합쳐져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해요. 한 달에 약 12만 원 정도 되는데요. 1년이면 14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내 소득이 65세 이후 얼마나 될까? 2천만 원 넘을까? 확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택연금을 받을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부터 받을 수 있긴 한데요. 보통 65세쯤 많이 신청하세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주택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받고 계세요.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여기에 주택연금 월 100만 원 더 받으면요. 1년에 1200만 원 추가니까 총 2400만 원이에요. 피부양자 기준이 연 2000만 원이라고 했죠? 넘어버립니다.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64세 때 결정해야 해요. 주택연금 받을까? 말까? 받으면 건보료 내야 하는데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64세 때 할 일이 네 가지예요. 조기 수령 결정, 재산소득 정리, 건보 피부양자 확인, 주택연금 결정. 그럼 65세가 되면 뭘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냐고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생일이 3월 15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돈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3월부터 나와요. 생일이 속한 달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신청하고 처리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초연금이 얼마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최대 34만 원이에요. 부부는 각각 27만 원씩 합쳐서 54만 원이고요. 1년이면 얼마일까요? 혼자 사시는 분 기준으로 408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080만 원이에요. 이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늦으면 408만 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한 달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안 나와요.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65세 되면 알아서 나오겠지. 아니에요.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김영애 씨 기억하시죠? 7개월 동안 몰라서 신청 안 했잖아요. 238만 원 날렸어요. 그 다음 뭘 해야 할까요? 65세 생일 되면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자동으로 안 돼요. 등록해야 합니다. 어디 가서 등록하냐고요? 가까운 지하철역 고객센터 가세요. 신분증이랑 교통카드 가져가시면 돼요. 10분이면 끝나요. 등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국 지하철, 전철 전부 무료입니다. 얼마나 절약될까요? 한 달에 평균 4만 원 정도 절약돼요. 1년이면 48만 원이에요. 10년이면 480만 원이고요.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돈 내고 타는 거예요. 매달 4만 원씩 날리는 겁니다. 그 다음 뭘 해야 할까요? 경로우대 등록입니다. 경로우대가 뭐냐면요. 영화관 할인, KTX 할인, 국립공원 무료 이런 거예요.
영화관은 어떻게 할까요? 영화관 앱 깔으세요. 생년월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할인 적용돼요. 보통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할인됩니다. KTX는 어떻게 할까요? 코레일 앱에서 경로 할인 등록하면 돼요. 30% 할인됩니다. 국립공원은 어떻게 할까요? 입구에서 신분증 보여주면 무료예요. 이런 것들 다 합치면 얼마나 절약될까요? 한 달 평균 5만 원 정도 절약돼요.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정가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노인 일자리 신청입니다. 노인 일자리가 뭐냐면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에요. 얼마를 받냐고요? 2025년 기준으로 월 77만 원 정도예요. 11개월 일하니까 1년에 847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냐고요?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모집해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할 게 있어요. 정원이 있어요. 늦게 신청하면 마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이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 받으면 뭐가 좋냐고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등급 없으면 전액 본인 부담이에요. 하지만 3등급 받으면요. 본인 부담금이 월 21만 원밖에 안 돼요. 179만 원 절약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틀리면 손해봅니다. 올바른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59세 11개월쯤 되면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65세 생일 한 달 전이 되면요.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이게 1순위예요. 65세 생일이 되면요. 지하철 무료 등록하세요. 경로우대 등록하세요. 그 다음에 뭘 하냐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확인하세요. 소득 계산해 보세요. 2천만 원 넘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는요. 매년 1월에서 2월에 신청하세요. 정원 있으니까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장기요양 등급은요.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순서예요. 그럼 전부 합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해 볼게요. 기초연금 월 34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연 847만 원, 월로 환산하면 약 77만 원이에요. 건보 피부양자 유지하면 월 12만 원 절약이에요. 지하철 무료로 월 4만 원 절약이에요. 경로우대 할인으로 월 5만 원 절약이에요.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월 132만 원 정도예요. 1년이면 얼마일까요? 약 1,584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얼마일까요? 1억 5,840만 원입니다. 이걸 1년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 408만 원 못 받습니다. 건보료 144만 원 더 냅니다. 노인 일자리 77만 원 못 받습니다. 지하철비 48만 원 더 냅니다. 경로우대 60만 원 못 받습니다.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약 737만 원, 반올림해서 약 8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얼마일까요? 8천만 원입니다. 보셨죠? 여기서 갈립니다. 59세 때 준비한 사람, 65세 때 바로 신청한 사람. 이런 분들은 매달 132만 원 받습니다. 몰라서 준비 안 한 사람, 늦게 신청한 사람. 이런 분들은 매달 손해봅니다. 1년에 800만 원 손해봅니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준비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손해보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59세에 뭘 해야 하는지, 65세에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영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99%가 틀리게 아는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99%가 틀리게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보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65세 되면 알아서 기초연금 나오겠지. 지하철도 자동으로 무료가 되겠지. 경로우대도 알아서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아무것도 자동으로 안 됩니다. 하나도요. 전부 다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기초연금부터 볼까요?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올까요? 아니에요. 주민센터 가서 신청서 써야 해요. 신분증 가져가야 하고요. 통장사본도 준비해야 하고요. 소득재산조사도 받아야 해요.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푼도 안 나와요. 김영애 씨 기억하시죠? 65세 때 몰랐어요. 7개월 동안 기초연금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아무도 안 알려줬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연락 안 와요. 공단에서 문자 안 와요.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김영애 씨는 7개월 후에 알았어요. 동네 이웃한테 우연히 들었죠. 어머, 기초연금 받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때서야 알았어요. 부랴부랴 주민센터 갔죠. 신청했어요. 직원한테 물었어요. 작년 7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나가요. 얼마나 손해봤을까요? 월 34만 원씩 7개월이니까 238만 원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김영애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예요. 65세 되면 자동으로 무료일까요? 아니에요. 교통카드 들고 지하철역 고객센터 가야 해요. 신분증 보여주고 등록해야 해요. 10분 걸려요.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돈 내고 타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65세 넘었는데 1년 동안 몰랐대요. 지하철 탈 때마다 1,500원씩 냈어요. 한 달에 20번 타면 3만 원이에요. 1년이면 36만 원이고요. 그냥 날린 거예요. 경로우대도 그래요. 영화관 할인 자동으로 될까요? 안 돼요. 영화관 앱 깔아야 해요. 생년월일 입력해야 해요. 그래야 할인돼요. KTX도 마찬가지예요. 코레일 앱에서 경로 할인 등록해야 해요. 등록 안 하면 정상가 내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65세 되면 자동으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전부 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알아서 챙겨야 해요. 그런데 99%가 이걸 몰라요. 자동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요. 결과가 뭘까요? 손해봅니다. 매달 손해보고요. 1년, 2년, 평생 손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입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먼저 신청하든 상관없겠지. 국민연금 먼저 받든 기초연금 먼저 받든 똑같겠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순서가 엄청 중요해요. 순서 틀리면 감액될 수도 있고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택연금부터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순자 씨 기억하시죠? 주택연금 먼저 받기 시작했어요. 월 100만 원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버렸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국민연금 월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주택연금 월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합치면 2,400만 원이죠. 피부양자 기준이 연 2천만 원이라고 했죠? 400만 원 초과했어요. 탈락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인이 건강보험료 내야 해요. 월 12만 원이에요. 1년이면 얼마일까요? 144만 원이에요. 10년이면 1,440만 원이고요. 이순자 씨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택연금이 소득인 줄 몰랐어요. 순서를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받았어요. 순서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계산해 봤겠죠. 주택연금 받으면 소득이 얼마가 될까? 2천만 원 넘을까? 건보 피부양자 유지할 수 있을까? 계산해보고 결정했을 거예요. 주택연금 받을까 말까? 건보 피부양자 유지하는 게 나을까? 하지만 순서를 몰랐어요. 그냥 받았어요. 결과가 뭘까요? 연 144만 원 손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순서예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면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액될까요?
국민연금 월 40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 받아요. 월 40만 원에서 48만 원이면 기초연금 100% 받아요. 월 48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50%만 받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으세요. 기초연금은 얼마 받을까요? 전액 34만 원이 아니라 50%인 17만 원만 받아요. 월 17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년이면 204만 원 차이고요. 10년이면 2040만 원 차이예요. 그럼 순서를 바꾸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국민연금 금액 자체 때문에 감액되는 거라서 순서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순서 때문이라고 착각하세요.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할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미리 알아야 하는 거죠. 정리할게요. 순서가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해요. 특히 주택연금처럼 소득으로 잡히는 것들은요. 받기 전에 꼭 계산해 봐야 해요. 건보 피부양자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99%가 이걸 몰라요. 순서?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거나 먼저 신청해요. 결과가 뭘까요? 손해봅니다. 감액되거나 자격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나중에 해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 달에 하지 뭐. 급할 것 없어. 천천히 해도 돼.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지금 안 하면 손해봅니다. 하루 늦으면 하루 손해보고요. 한 달 늦으면 한 달 손해보고요. 1년 늦으면 1년 손해봐요. 기초연금은 어떨까요? 다음 달에 신청하지 뭐 했어요. 한 달 늦었어요. 결과가 뭘까요? 34만 원 못 받아요. 그까짓 34만 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한 달이 두 달 되고요. 두 달이 세 달 되고요. 어느새 1년이 되는 거예요. 김영애 씨가 그랬죠. 7개월 늦었어요. 238만 원 못 받았어요.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노인 일자리는 어떨까요? 1월에 신청해야 하는데 바빠. 2월에 하지 뭐. 3월에 해도 되겠지. 결과가 뭘까요? 정원 마감이에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다 찼어요. 내년에 오세요. 이 말만 듣는 거예요. 1년 늦으면 얼마일까요? 847만 원 못 받아요. 지하철 등록은 어떨까요? 귀찮아. 나중에 하지. 1년 지났어요. 얼마나 손해봤을까요? 48만 원 냈어요. 그냥 날린 거예요. 정리할게요. 나중에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지금 해야 해요. 오늘 해야 해요. 이번 주 안에 해야 해요. 하루 늦으면 하루치 손해보고요.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손해보고요. 1년 늦으면 1년치 손해봐요. 그런데 99%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해도 돼. 급할 것 없어. 천천히 해도 되겠지. 결과가 뭘까요? 미룹니다. 계속 미루고요. 어느새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돼요. 어머, 1년 전에 했어야 했네. 800만 원 날렸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세 가지 오해 정리할게요. 첫째, 65세 되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틀렸어요. 아무것도 자동으로 안 돼요. 전부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둘째,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틀렸어요. 순서 엄청 중요해요. 주택연금 먼저 받으면 건보 탈락할 수 있어요. 셋째, 나중에 해도 됩니다. 틀렸어요. 지금 안 하면 손해봐요. 1년 늦으면 800만 원 손해봐요. 99%가 이 세 가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떠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이제 아셨죠? 자동으로 안 돼요. 순서 중요해요. 지금 해야 해요. 다음 장에서는 실제 사례를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실제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영애 씨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끝까지 들어보세요. 김영애 씨 66세입니다. 부산에 사세요. 혼자 사세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쭉 혼자 사셨죠? 작년 얘기예요. 김영애 씨가 65세 됐을 때죠. 생일이 1월 20일이었어요. 2024년 1월 20일. 65세 생일이었어요.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 못 가서 미안해요. 바빠서. 괜찮아, 딸. 엄마 혼자 괜찮아. 케이크도 없었어요. 미역국도 안 끓였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에 TV 봤어요. 뉴스 나왔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 나도 이제 65세네. 김영애 씨 생각했어요. 65세 되면 뭐가 달라지지? 잘 몰랐어요. 뭔가 알아서 되겠지. 연금이든 뭐든 자동으로 나오겠지. 그렇게 1월이 지나갔어요. 2월이 됐어요. 국민연금이 들어왔어요. 월 25만 원이었어요. 이게 전부인가? 65세 됐는데 이것밖에. 하지만 뭘 더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3월이 됐어요. 전기요금 고지서 왔어요. 5만 원이었어요. 비싸네. 국민연금 25만 원에서 전기료 5만 원. 생활비 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4월이 됐어요. 적금 깼어요. 300만 원 있던 적금이었어요. 생활비로 쓰기 시작했어요. 5월이 됐어요. 병원 갔어요. 무릎이 아팠거든요. 진료비가 2만 원 나왔어요. 약값이 1만 5천 원이었어요. 3만 5천 원. 국민연금 25만 원에서 병원비까지. 6월이 됐어요. 적금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 300만 원이었는데요. 이제 150만 원 남았어요. 이러다간 1년도 못 가겠네. 걱정됐어요. 7월이 됐어요.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어요. 동네 작은 슈퍼마켓이었죠. 계산하려고 줄 섰어요. 앞에 이웃 할머니가 계셨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에요. 계산하면서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34만 원 들어왔어요. 기초연금이요. 김영애 씨 귀가 번쩍 띄었어요. 기초연금? 34만 원? 슈퍼마켓 나오면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기초연금이 뭐예요? 할머니가 놀랐어요. 어머, 모르세요? 65세 되면 받는 거예요. 65세 되면요? 네, 신청하면 받아요. 신청을요? 김영애 씨 깜짝 놀랐어요. 네,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면 돼요. 저도 작년에 신청했어요. 매달 34만 원 나와요. 저도 65세인데요. 그럼 신청하세요. 왜 안 하셨어요? 몰랐어요.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신청해야 해요. 어머, 언제 65세 되셨어요? 1월이요. 1월 20일이요. 할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럼 6개월 넘었네요. 빨리 가보세요. 김영애 씨 집에 뛰어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기초연금 34만 원. 6개월. 계산해 봤어요. 34만 원 곱하기 6개월은 204만 원. 204만 원을 못 받았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7월 15일. 주민센터 갔어요. 문 열자마자 들어갔어요. 복지 담당 창구 찾았어요. 직원한테 말했어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요. 숨이 찼어요.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세요? 1959년 1월 20일생입니다. 아, 올해 65세 되셨네요. 신청하시겠어요? 네. 근데요. 김영애 씨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월부터 받을 수 있나요? 생일이 1월이거든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 나가요. 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지난 6개월은요? 죄송하지만 못 받으세요. 김영애 씨 그 자리에 멍했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7개월이네요. 직원이 말했어요. 네, 7월 신청하시면 8월부터 나가요. 7월분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나가요. 7개월은요? 못 받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규정이 그래요. 김영애 씨 힘이 빠졌어요. 계산했어요. 34만 원 곱하기 7개월은 238만 원. 238만 원을 날렸구나. 신청서 작성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집에 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238만 원. 내 적금 300만 원이었는데 거의 다 날린 거잖아. 눈물이 났어요. 왜 몰랐을까?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딸한테 전화했어요. 딸아, 엄마가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었대. 딸도 놀랐어요. 네, 기초연금요? 그게 뭐예요? 65세 되면 받는 거래. 34만 원씩. 근데 엄마가 몰라서 7개월을 못 받았어. 엄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검색이라도 해볼걸? 아니야, 엄마가 몰랐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 자동으로 안 되나 봐요. 신청해야 하나 봐요. 응, 신청해야 하더라.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238만 원. 생활비 10개월치야. 10개월을. 1월에 65세 됐는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주민센터에서 연락이라도 와야지. 문자라도 보내주든가.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신청을 해야 하다니. 몰랐어. 정말 몰랐어. 8월 말이 됐어요. 통장 확인했어요. 34만 원 들어왔어요.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어요. 7개월만 일찍 1월에만 알았어도 238만 원을. 지금은 어떨까요? 김영희 씨는 매달 34만 원 받고 계세요. 국민연금 25만 원하고 합쳐서 59만 원이에요. 많이 나아졌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말씀하세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주민센터에서 문자라도 보내주지. 슈퍼마켓 이웃 할머니 만나면 더 그래요. 그때 고마웠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지금도 몰랐을 거예요. 할머니가 말해요. 그러게 왜 아무도 안 알려주는지. 자동으로 되는 줄 알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영애 씨가 몰랐어요. 기초연금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65세 되면 자동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아무것도 자동으로 안 돼요. 전부 신청해야 해요. 주민센터에서 연락 안 와요. 문자 안 와요. 우편 안 와요. 본인이 알아서 신청해야 해요. 김영애 씨는 7개월 늦었어요. 238만 원 못 받았어요. 당신은 어떠세요? 65세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자동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에요. 자동으로 안 돼요. 신청해야 해요. 언제 신청하냐고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생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럼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돈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3월부터 나와요. 생일이 속한 달부터요. 그래서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지금 65세이신 분, 아직 신청 안 하셨으면요. 오늘 당장 하세요. 주민센터 가세요. 신분증 가져가세요. 통장사본 준비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0분이면 끝나요. 한 달 늦으면 34만 원 못 받아요. 7개월 늦으면 238만 원 못 받아요. 김영애 씨 봤죠? 7개월 늦어서 238만 원 날렸어요. 적금 300만 원 있었는데요. 그거 거의 다 날린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김영애 씨가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김영애 씨처럼 되지 마세요. 자동으로 되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신청하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다음 주로 미루지 마세요. 하루 늦으면 하루치 못 받아요. 한 달 늦으면 34만 원 못 받아요. 당신의 238만 원 지키세요. 오늘 주민센터 가세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전입니다. 10가지 확인해야 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손해봅니다. 당신은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하세요. 첫 번째, 나이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몇 살이세요?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59세이세요? 그럼 엄청 중요해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결정해야 하거든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냐고요? 60세 생일이 속한 해 12월 31일까지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생일이 3월 15일이에요. 올해 60세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결정해야 할까요? 올해 12월 31일까지예요. 65세이세요? 축하드려요.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65세 몇 개월이세요? 0개월이세요? 생일 막 지났어요? 그럼 지금 당장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생일 지났으면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65세 6개월이에요? 아직 기초연금 신청 안 하셨어요? 그럼 지금까지 5개월치 못 받으신 거예요. 204만 원이에요. 오늘 당장 하세요. 더 늦으면 더 못 받아요. 66세이세요? 67세이세요?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받고 있으면 다행이에요. 아직 안 받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나이 확인했어요? 종이에 적으세요. 나는 65세. 크게 적으세요. 두 번째, 생일 확인하세요. 생일이 정확히 언제예요? 달력 꺼내세요. 생일이 3월 15일이에요? 그럼 기초연금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2월 1일이에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거든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기초연금 신청일. 크게 써놓으세요. 휴대폰 알람 설정하세요. 생일 한 달 전에 알람 울리게 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메모 넣으세요. 김영애 씨 기억하시죠? 생일이 1월 20일이었어요. 7개월 늦게 신청했어요. 238만 원 못 받았어요. 왜 늦었을까요? 생일을 의식 안 했거든요. 자동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달력에 표시하세요. 알람 설정하세요. 세 번째, 소득 확인하세요. 지금 소득이 얼마예요?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해요. 국민연금 받으세요? 월 얼마예요? 종이에 적으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아요. 적으세요. 국민연금 30만 원. 일하세요? 근로소득 있어요? 월 얼마예요? 월 40만 원 받아요? 적으세요. 근로소득 40만 원. 그런데 근로소득은 계산이 좀 달라요. 30% 공제되거든요. 40만 원의 30%는 12만 원이에요. 빼면 28만 원이에요. 이게 실제 소득으로 계산돼요. 주택연금 받으세요? 월 얼마예요? 월 100만 원 받아요? 주의하세요. 이것도 소득으로 잡혀요. 전부 합치세요. 총 소득이 얼마예요? 국민연금 30만 원 더하기 근로소득 28만 원은 58만 원이에요. 적으세요. 총 소득 58만 원. 왜 소득을 확인하냐고요? 기초연금 기준이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은 소득인 정액 228만 원 이하여야 해요. 부부는 364만 원 이하고요. 소득인 정액이 뭐냐고요? 실제 소득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거예요. 지금은 실제 소득만 확인했어요. 재산은 다음에 확인할게요. 네 번째, 재산 확인하세요. 집 있으세요? 얼마짜리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부동산 중개소 가세요. 우리 집 시세 얼마예요? 물어보세요. 또는 네이버 부동산 검색하세요. 우리 집 주소 쳐보세요. 시세 나와요. 집이 1억이에요? 적으세요. 집 1억. 예금 얼마 있어요? 통장 확인하세요. 적금도 확인하세요. 예금 500만 원 있어요? 적으세요. 예금 500만 원. 차 있어요? 중고차 시세 확인하세요.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네이버에서 중고차 시세 검색하세요. 내 차 모델명 넣으세요. 시세 나와요. 차가 1,500만 원이에요? 적으세요. 차 1,500만 원. 전부 합치세요. 총 재산이 얼마예요? 집 1억 예금 더하기 500만 원 더하기 차 1,500만 원은 1억 2천만 원이에요. 적으세요. 총 재산 1억 2천만 원. 다섯 번째, 기본 재산액 공제 확인하세요. 어디 사세요? 서울이세요? 경기도예요? 지역마다 기본 재산액이 달라요. 서울은 9,900만 원 공제돼요. 경기도는 8천만 원이에요. 중소도시는 7,700만 원이에요. 농어촌은 6,600만 원이에요. 서울에 사세요? 총 재산이 1억 2천만 원이었죠? 기본 재산액 9,900만 원 빼세요. 얼마 남아요? 2,100만 원 남아요. 이게 중요해요. 이 금액 기억하세요. 다음 단계에서 쓸 거예요. 여섯 번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세요. 남은 재산 2,100만 원이었죠? 이걸 소득으로 환산해야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재산 종류별로 비율이 달라요. 집은 주거용 재산이에요. 월 1.04% 환산돼요. 남은 집 재산이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의 1.04%는 얼마예요? 1만 원 정도예요. 예금은 금융재산이에요. 월 6.26% 환산돼요.
500만 원의 6.26%는 얼마예요? 약 3만 원이에요. 차는 일반 재산이에요. 월 4.17% 환산돼요. 1,500만 원의 4.17%는 얼마예요? 약 6만 원이에요. 전부 합치세요. 1만 원, 3만 원, 6만 원은 10만 원이에요. 이게 재산소득 환산액이에요. 적으세요. 재산소득 환산 10만 원. 복잡하죠? 괜찮아요. 복지로 사이트 가면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7번째, 소득인 정액 계산하세요. 이제 마지막 계산이에요. 실제 소득이 얼마였어요? 58만 원이었죠? 재산소득 환산이 얼마였어요? 10만 원이었죠? 합치세요. 58만 원, 10만 원은 68만 원이에요. 이게 소득인 정액이에요. 진짜 중요한 숫자예요. 크게 적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소득인 정액 68만 원. 이 숫자로 뭘 받을 수 있는지 결정돼요. 기초연금 기준이 228만 원이라고 했죠? 68만 원이 228만 원보다 적어요? 적어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축하드려요. 8번째, 자녀 확인하세요. 자녀 있으세요? 몇 명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 있어도 돼요.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됐거든요. 자녀 소득 이제 안 봐요. 자녀가 연봉 3천만 원이어도 돼요. 5천만 원이어도 돼요. 8천만 원이어도 돼요.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자녀가 연소득 1억 넘고 재산 9억 넘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전국의 1%도 안 돼요. 자녀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신청하세요. 9번째, 자동차 확인하세요. 차 있으세요? 배기량 얼마예요? 차량 등록증 꺼내세요. 배기량 확인하세요. 1600cc예요? 2000cc 미만이에요. 보유 가능해요. 차 가격은 얼마예요? 아까 확인했죠? 1,500만 원이었어요. 3,708만 원 미만이에요. 보유 가능해요. 두 가지 다 맞으면 차 가지고 있어도 돼요. 2,500cc예요? 2,000cc 넘어요. 팔아야 해요. 외제차예요? 5천만 원이에요? 3,708만 원 넘어요. 팔아야 해요. 장애인 차량이에요? 배기량 상관없어요. 가격 상관없어요. 보유 가능해요. 택시예요? 화물차예요? 생업용이면 보유 가능해요. 10번째, 필요한 서류 준비하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신분증 필요해요. 주민등록증 있어요? 운전면허증 있어요? 하나 준비하세요. 통장사본 필요해요. 은행 가세요. 통장사본 떼주세요. 무료예요. 월세 사세요? 전세 사세요? 임대차 계약서 준비하세요. 본인 집이에요? 계약서 필요 없어요. 근로소득 있으세요? 직장에서 소득확인서 떼세요. 국민연금만 있어요? 소득확인서 필요 없어요. 공단에서 자동 확인해요. 서류 준비 어려우세요? 주민센터 가세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알려줘요. 도와줘요. 10가지 전부 확인하셨어요? 하나, 나이 확인했어요? 둘, 생일 확인했어요? 셋, 소득 계산했어요? 넷, 재산 확인했어요? 다섯, 기본 재산액 공제 확인했어요? 여섯, 재산 소득 환산 계산했어요? 일곱, 소득인 정액 계산했어요? 여덟, 자녀 확인했어요? 아홉, 자동차 확인했어요? 열, 서류 준비했어요? 10개 다 확인했어요? 확인 안 한 거 있어요? 지금 확인하세요. 종이에 전부 적으셨어요? 계산했어요? 소득인 정액 나왔어요? 228만 원 이하예요? 신청 가능해요. 228만 원 넘어요? 아쉽지만 기준에 안 맞아요. 하지만 상황 바뀌면 다시 확인해 보세요. 10가지 체크리스트 정말 중요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 확인 안 하면요? 64세인 줄 모르고 조기 수령 놓쳐요. 생일 확인 안 하면요? 신청 시기 놓쳐요. 김영애 씨처럼 7개월 늦어요. 소득 확인 안 하면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요. 재산 확인 안 하면요? 계산 틀려요. 탈락할 수도 있어요. 자동차 확인 안 하면요? 팔아야 하는데 안 팔아요. 나중에 탈락돼요. 서류 준비 안 하면요? 주민센터 갔다가 그냥 와요. 다시 가야 해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손해봐요. 10가지 전부 확인하세요.
종이에 적으세요. 계산하세요. 그리고 다음 장에서 알려드릴 5단계 실행하세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다음 장이 실전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실전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5단계만 따라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아요. 박철수 씨는 실행을 안 해서 손해봤고요. 김영애 씨는 실행을 늦게 해서 손해봤어요. 당신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1단계, 소득과 재산 계산하기. 시간은 30분 정도 걸려요. 지금 당장 하시면 돼요. 이 영상 보면서 같이 하세요. 종이 하나 꺼내시고요. 펜 준비하시고요. 계산기도 켜두세요. 휴대폰 계산기 쓰셔도 돼요. 먼저 소득을 적을 건데요. 국민연금 얼마 받고 계세요? 그 금액 적으시고요. 근로소득 있으시면 그것도 적는데요. 30% 공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월 40만 원 받으시면요. 30%인 12만 원 빼고 28만 원으로 적는 거예요. 주택연금이나 이자소득 같은 기타 소득 있으시면 그것도 전부 적으시고요. 다 합쳐서 총 소득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크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다음은 재산인데요. 집이 얼마짜리인지 적어야 하거든요. 집값을 모르는데요.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우리 집 주소 치시면 시세가 나와요. 그 금액 적으시면 돼요. 예금이랑 적금도 확인하셔서 적으시고요. 차 있으시면 중고차 시세 검색해서 적으세요. 네이버에 중고차 시세 치시면 나와요. 전부 합쳐서 총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시고요. 거기서 기본 재산액을 빼는 거예요. 서울 사시면 9,900만 원 빼시고요. 경기도면 8천만 원, 중소도시면 7,700만 원, 농어촌이면 6,600만 원 빼시면 돼요. 남은 재산이 나왔죠? 그게 중요한 숫자예요. 적어두세요. 복잡하죠?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다 계산하셨으면 1단계 끝난 거예요. 잘하셨어요. 2단계,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하기.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바로 하시면 돼요. 인터넷 켜세요. 복지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www.bokjir로 고 KR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복지 서비스 모의 계산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하세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기초생활보장 찾아서 클릭하시면 정보 입력하라고 나와요. 가구 원수 넣으시고요. 혼자 사시면 1명, 부부시면 2명 선택하시면 돼요. 소득은 아까 계산한 거 그대로 입력하시고요. 재산도 집, 예금, 차 전부 입력하세요. 지역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서울이시면 서울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 입력하셨으면 계산하기 버튼 보이죠? 클릭하세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기초연금 가능이라고 나왔어요? 축하드려요.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나왔으면 아쉽지만 기준에 안 맞는 건데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상황 바뀌면 다시 해보시면 돼요. 가능이라고 나온 분들은 다음 단계로 가시면 돼요. 2단계 끝났어요. 3단계, 달력에 일정 표시하기. 10분이면 되는데요. 달력 꺼내세요. 벽에 걸린 달력이나 휴대폰 달력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본인 생일 찾으시고요. 생일 한 달 전 날짜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일이 3월 15일이면요. 한 달 전이 2월 1일이에요. 달이 바뀌는 첫날부터 신청 가능하거든요. 2월 1일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시고요. 기초연금 신청. 이렇게 크게 쓰세요. 느낌표도 넣으시고요. 휴대폰 알람도 설정하는 게 좋은데요. 캘린더 앱 여셔서 2월 1일 찾으시고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기 이렇게 제목 넣으시고 아침 9시로 설정하세요. 주민센터 문 열자마자 가는 거예요. 생일 당일도 표시하셔야 하는데요. 지하철 무료 등록, 경로우대 등록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매년 1월도 표시하셔야 해요. 노인 일자리 신청 쓰시고요. 1월 2일에 알람 설정하세요. 새해 첫날 다음날 바로 신청하러 가는 거예요. 다 표시하셨으면 3단계 끝난 거예요. 4단계 주민센터에 전화하기. 10분이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지금요? 네, 지금이요. 가까운 주민센터 찾으셔야 하는데요. 네이버 검색하세요. 동주민센터 이렇게 동 이름 넣어서 검색하시면 전화번호 나와요.
전화하세요. 지금 바로요. 떨리시죠? 괜찮아요. 직원들 다 친절하거든요. 전화 걸면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입니다. 이렇게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원이 생년월일 물어볼 거고요. 말씀하시면 되고요.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재산은 얼마인지 물어볼 거예요. 아까 계산한 거 있잖아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국민연금 30만 원 받고 있고요. 집은 1억 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직원이 대략 확인해 줄 거예요. 신청 가능하실 것 같아요. 방문하셔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럼 이제 물어보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직원이 알려줄 거예요. 신분증이랑 통장사본 가져오시면 돼요. 메모하세요. 언제 가면 될까요? 물어보시면요. 평일 아무 때나 오세요. 오전 10시나 오후 2시가 좋아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갈게요. 말씀하시고 전화 끊으세요. 잘하셨어요. 4단계 끝났어요. 5단계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하기.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언제 가냐고요? 내일 가세요. 오늘 전화했으면 내일 가는 거예요. 내일은 바빠요. 바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김영애 씨 봤죠? 7개월 늦어서 238만 원 못 받았잖아요. 바빠서 미루면 하루에 34만 원씩 못 받는 거예요. 내일 시간 내세요. 준비물 챙기셔야 하는데요. 신분증 챙기시고요. 통장사본은 은행 들렀다가 가세요. 통장사본 주세요 하시면 무료로 떼줘요. 월세나 전세 사시면 임대차 계약서도 챙기시고요. 다 챙기셨으면 출발하세요. 주민센터 도착하시면 안내데스크에서 복지 담당 어디예요? 물어보시면 알려줄 거고요. 복지 담당 창구 찾아가셔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직원이 신청서 줄 거고요. 같이 작성할 거예요. 어떻게 써요? 물어보시면 도와줄 거거든요.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소득, 재산, 통장번호 쓰시고요. 다 썼으면 서명하셔서 제출하세요. 직원이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청 접수됐습니다. 30일 정도 걸리고요. 조사 나갈 거예요. 결과는 우편으로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집에 오시면 돼요. 신청 완료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5단계 전부 끝났어요. 이제 30일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공무원이 집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 2주 후쯤 전화 와서 며칠에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요. 그날 집에 계시면 되고요. 공무원이 소득이랑 재산 물어볼 건데 정직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숨기거나 과장하지 마시고요. 조사 끝나면 가고요. 그 다음에 한 달 기다리시면 우편으로 기초연금 결정 통지서 올 거예요. 열어보시면 승인이라고 나올 거고요. 축하드려요. 다음 달부터 통장에 34만 원 들어올 거예요. 매달 들어오고요. 평생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관련 제도 3가지 더 신청하셔야 해요. 관련 제도 첫 번째, 노인 일자리.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는 공익활동인데요. 월 77만 원 정도 받아요. 11개월 일하니까 연 847만 원이거든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매년 1월에서 2월에 모집해요. 아까 달력에 표시했죠. 1월 2일에 알람 설정했고요. 그날 주민센터 가셔서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정원이 있어서 늦게 가면 마감됐어요. 내년에 오세요.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2일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노인 일자리까지 받으시면 기초연금 34만 원하고 합쳐서 한 달에 111만 원 받는 거예요. 관련 제도 두 번째, 장기요양 등급 필요하신 분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 있으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 받으시면 요양원 갈 때 본인 부담금이 확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인데 3등급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월 21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179만 원 절약되는 거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1577-1000이에요.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면 조사 나와서 건강상태 확인하고요. 등급 나오면 요양 서비스 이용하시면 돼요. 관련 제도 세 번째, 임플란트 틀니 건강보험.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되는데요. 평생 2개까지 본인 부담 30%예요. 임플란트 하나에 보통 150만 원인데 건강보험 되면 45만 원만 내거든요. 105만 원 절약되는 거죠. 틀리도 건강보험 되고요. 본인 부담 30%예요. 치과 가셔서 65세 넘었는데 건강보험 적용되죠? 물어보시면 네, 됩니다. 알려줄 거예요. 3가지 관련 제도 정리할게요. 노인 일자리는 연 847만 원인데 12월에 신청하시고요. 장기요양 등급은 필요하신 분만 신청하셔서 요양비 절감하시고요. 임플란트 틀리는 치과 방문하셔서 70% 건보 지원 받으시면 돼요. 5단계 전부 하셨고요. 관련 제도도 확인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매달 통장에 돈 들어오는데요. 기초연금 34만 원, 노인 일자리 77만 원 합쳐서 111만 원이에요. 1년이면 1332만 원이고요. 10년이면 1억 3320만 원이에요. 이걸 1년 늦게 시작하면 1332만 원 못 받는 거거든요. 박철수 씨처럼 64세 때 결정 안 하면 선택권 잃는 거고요. 김영애 씨처럼 7개월 늦으면 238만 원 못 받는 거예요. 당신은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단계 하시고요. 내일 2단계 하시고요. 모레 3단계 하세요. 이번 주 안에 5단계 전부 끝내시면 돼요. 바빠요. 시간 내세요. 내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하세요. 하루 늦으면 하루치 못 받는 거거든요. 지금 시작하세요. 이 영상 끝나자마자 종이 꺼내시고요. 계산하시고요. 전화하시고요. 주민센터 가세요. 당신의 1332만 원 지키시고요. 당신의 1억 3320만 원 지키세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뭘 배웠는지 핵심만 3줄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59세와 60세는 완전히 달라요. 59세 때는 국민연금 조기 수령 결정해야 해요. 둘째, 순서가 생명이에요. 기초연금 먼저 신청하시고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신청하는 거예요. 주택연금 먼저 받으시면 건보 피부양자 탈락할 수 있거든요. 이순자 씨처럼 연 144만 원 손해보는 거죠. 순서 틀리면 감액되거나 자격 잃어요. 순서 지키세요. 셋째, 1년 늦으면 800만 원 못 받아요. 기초연금 408만 원, 건보료 144만 원, 노인 일자리 77만 원, 지하철 48만 원, 경로우대 60만 원. 합치면 약 800만 원이에요. 10년 늦으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에요. 김영애 씨 봤죠? 7개월 늦어서 238만 원 못 받았어요. 이 3가지 꼭 기억하세요. 64세와 65세 다르고요. 순서가 중요하고요. 늦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손해봐요. 기초연금 34만 원 못 받고요. 지하철비 4만 원 내고요. 경로우대 할인 못 받고요. 한 달에 수십만 원 날리는 거예요. 1년이면 800만 원이고요. 10년이면 8천만 원이에요. 적금 깨서 쓰고요. 자녀한테 손 벌리고요. 병원비 부담되는 거죠. 지금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달 통장에 돈 들어와요. 기초연금 34만 원 들어오고요. 노인 일자리 77만 원 들어오고요. 합쳐서 111만 원이에요. 병원비는 거의 무료고요. 지하철도 무료고요. 영화관 KTX 할인받고요. 적금 안 깨도 되고요. 자녀한테 손 안 벌려도 되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신청하시겠어요? 포기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2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달력에 표시하기. 5분이면 되는데요. 달력 꺼내셔서 생일 한 달 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기초연금 신청 크게 쓰시고요. 휴대폰 알람도 설정하세요. 생일 한 달 전 아침 9시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 가기. 1월 2일에도 알람 설정하세요. 노인 일자리 신청 지금 하세요. 이 영상 보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민센터에 전화하기. 10분이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동주민센터 검색하셔서 전화번호 찾으시고요. 전화하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이 알려줄 거예요. 필요한 서류 물어보시고요. 방문 날짜 정하시고요. 내일 가세요. 오늘 전화하시고요.
내일 주민센터 가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달력 표시하시고요. 주민센터 전화하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1시간 늦으면 얼마 손해볼까요? 계산해 볼게요. 기초연금 월 34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예요? 대략 1만 원 정도예요. 1시간이면 약 400원 정도인데요. 400원이면 괜찮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루 늦으면 1만 원이고요. 일주일 늦으면 7만 원이고요. 한 개월 늦으면 34만 원이에요. 내일 하지 뭐. 내일 하면 오늘 1만 원 못 받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 하면 7만 원 못 받는 거고요. 다음 달에 하지. 다음 달 하면 34만 원 못 받는 거예요. 김영애 씨가 그랬어요.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7개월 늦었고요. 238만 원 못 받았어요. 당신은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영상 끝나면 뭐 하실 건가요? 그냥 나가실 건가요? 나가시면 김영애 씨 되는 거고요. 평생 후회하는 거예요. 이 영상 끝나면 행동하세요. 종이 꺼내시고요. 달력 펴시고요. 휴대폰 들으시고요. 계산하시고요. 표시하시고요. 전화하세요. 당신의 800만 원 지키는 거예요. 당신의 8천만 원 지키는 거고요. 당신의 1억 3,320만 원 지키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받는 법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하는 법도 알려드리고요. 의료급여 활용하는 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주변에 알려주세요. 집 있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녀 있어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덜 손해보게 도와주시는 거고요. 김순자 씨처럼 5년 늦으면 9,180만 원이에요. 이철수 씨처럼 3년 늦으면 5,508만 원이고요. 김영애 씨처럼 7개월 늦으면 238만 원이에요. 지금 신청하세요. 오늘 하세요. 매달 153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시니어 만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달력 꺼내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